Beaver. 미나상 konnichiwa.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뱅크 다이스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패턴 연습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자, 패턴 연습이란 우리가 복습을 하는 동시에 어떤 패턴이 있다면 그 패턴을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셔서 머릿속에 딱 집어넣어 두시면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우리 패턴 연습 시간에는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해봤던 조수사 기억나시죠? 사람 세는 방법, 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셌던 방법, 또 우리 개수 세는 방법들, 뭐 한 개, 두 개 이런 조수사들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덧붙여서 다양한 물건, 사물을 세는 또 방법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조수사들도 함께 오늘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보기를 통해서요, 오늘 어떤 패턴부터 연습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화면 보시면요. 먼저 보기에 우리 그림을 먼저 봐주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책상 위에 사과가 두 개 놓여 있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조수사이기 때문에 어떤 개수를 세는 거, 어떤 숫자에는 조금 여러분께서 민감하게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옆에는 단어로 여러분들께 자, 스쿠에, 의에, 링고라는 단어를 드렸어요. 그래서 책상 위, 사과라는 단어죠. 이 세 가지 단어를 조합을 하셔서 여러분께서 문장을 만드시는 건데요. 자, 일단 위치에 대해서는 스쿠에 노 우에라는 표현 쓸 수 있겠죠. 책상 위, 거기다가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인 조사 니에라는 자, 조사를 갖다 넣어 주시고, 자, 링고 보니까 사과고요. 사과가 몇 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지금 중요하잖아요. 조수사니까. 자,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보니까 두 개니까 히토츠, 후다츠. 자, 그렇죠. 두 개는 후다츠 나와서 두 개 거기다가 자,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리마스라는 표현을 갖다 붙여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께서 주어진 단어를 잘 보시고 또 개수 그림을 보고 확인을 하시고 생물인지 무생물인지를 통해서 이마스, 아리마스를 선택해서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예문 함께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림에는요, 의자 그리고 신문이 있고요. 신문은 어때요? 자,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조수사 기억나시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위치부터 보면요. 의자 아래, 의자 밑에라는 표현 필요한데요. 이스, 노, 시다, 니라는 표현 나올 거고요. 그 다음 신문, 신분 비슷하죠. 신분과 그 다음 신문이 얼마만큼 있다, 몇 장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어야 할 거예요. 당연히 무생물이니까 아리마스라는 것이 오겠죠. 자, 어떠한 것이 오는지 조수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치마이라는 조수사가 등장했네요. 자, 몇 장, 몇 장, 몇 매, 몇 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어떤 종이나 얇은 것을 셀 때는 바로 이 마이라는 것을 쓰는데요. 뭐 비단 종이뿐만이 아니라 뭐 타월, 그러니까 수건 같은 거, 수건 몇 장 또는 뭐 티켓 같은 것도 자, 티켓 표 같은 것도 이 마이라는 조수사로 셉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치마이, 니마이, 3마이, 4마이, 5마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연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장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의자 밑에 신문이 한 장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스노 시다니 신문가 이치마이 아리마스라는 표현 완성되었습니다. 자, 우리 마이 함께 공부해 봤네요. 자, 이번에는요. 보니까 그림에 우리 많이 친숙한 과일이에요. 바로 감이 보이는데요. 자, 감. 바로 일본어로는 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키라고 해줘야죠. 카키. 자, 카키고요. 위치를 보니까 접시 위에라는 표현이 와야지 가장 어울릴 것 같아요. 보니까 사라라는 접시에 해당되는 글자 우리 단어 주어졌고요. 위에 위 나왔잖아요. 자, 문장 만들어 보셔야 할 텐데, 자, 이 카키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셀 수 있을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과일 셀 때는 한 개, 두 개 이렇게 세잖아요. 자, 과일 세는 방법 한 개, 두 개 배우신 그 조수사를 활용하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개, 히토츠, 두 개, 후다츠, 세 개니까 미츠라는 표현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세 개 이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사라 노 우에니 접시 위에 가키 자, 가키가 미츠 아리마스. 세 개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가키, 감 외에도 다양한 과일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나왔던 사과, 링고도 있을 것이고요. 딸기, 이치고라는 그런 과일도 모두 이런 조수사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셀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과일 셀 때 이 조수사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보니까 우리 그림 보니까 또 다시 책상이 나왔죠. 스크에 나왔고요. 또 위에 넣여 있는 사물은 바로 연필이 되겠습니다. 자, 엠피트라는 단어 등장했네요. 자, 이제 뭐 너무나 쉽게 여러분 만들 수 있는데 단 중요한 것은 조수사를 넣어야 합니다. 네, 조수사를 한 개, 두 개 어떤 조수사를 넣을 것이냐, 한 개, 두 개로 넣을 것이냐 또는 자, 이 연필을 세는 단위가 또 따로 있겠죠. 우리나라에서는 한 자루, 두 자루란 자루라는 세는 단위가 있는데요. 자, 일본어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여러분도 이미 언젠가 접해 보신 적이 있는 그런 단어가 될 것 같네요. 자, 먼저 문장 볼게요. 자, 스크에너 위에니 자, 위치 얘기해 줬고요. 책상 위에 엔피츠가 연필이 자, 보니까 니홍, 홍이라는 단위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홍이라는 단위가 자루에 해당되는 일본어의 조수사예요. 자, 근데 자루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연필, 펜 이런 거 세는 그런 단위이기도 하지만 이 일본어의 홍이라는 조수사는요. 가늘고 긴 것에 대해서는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펜, 연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산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산 길고 가늘잖아요. 자, 우산도 가사, 이뽕, 니홍 이렇게 쓸 수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막대기 같은 것도요. 이뽕, 니홍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 홍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자루 또는 어떤 길고 가는 것을 세는 단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조수사 홍에 대해서 배워봤네요. 이번에는요, 보니까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우리 사람 세는 조수사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특이한 게 뭐다? 한 명, 두 명은 히토리, 후다리로 좀 특이하게 읽는다. 그리고 세 명부터는 4닝, 4닝, 5닝, 6닝 이렇게 그냥 우리 배운 숫자를 갖다가 붙이고 뒤에 닝이라는 글자를 조합해서 만들면 된다라는 거 기억나시죠? 자, 지금 보니까요. 쇼크도라는 게 나왔기 때문에 자, 식당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보니까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몇 명이에요? 그렇죠. 네 명이죠. 자, 이 네 명이라는 우리 사람 숫자를 세는 명수는 요닝이 아니라 요닝이라고 읽으셔야 맞죠. 그래서 좀 특이하게 읽으니까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문장을 연결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보지 말고 함께 문장을 읽어볼 텐데 어떻게 할까요? 자, 쇼크도노 나가니 그렇죠. 위치를 얘기해 줘야겠죠. 식당 안에 그다음 히토가 자, 사람이 몇 명 있다 우리 조수사 배운 거. 히토리, 후다리, 산니, 요닝 그렇죠. 요닝 그런 다음에 아리마스가 아니겠죠. 자, 사람 생물이니까요. 자, 사람에 대해서는 이마스라는 표현을 썼죠. 자, 기억나시죠? 자, 주의하시면서 이 부분은 아리마스, 이마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히토가 요닝 이마스라는 표현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 첫 번째 패턴 연습 어떤 상황 안에서 사람이 몇 개, 몇 자루, 몇 명 있다 이런 표현을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요. 여러분께서 일단은 이 사람 세는 것은 아무래도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히토리, 후다리 꼭 외워두시고 산니, 요닝, 자 요닝이라는 것 그리고 10명 넘어갔을 때 11명, 21명, 31명은 주 히토리가 아니라 주 이치닝 다음 니즈, 이치닝 이렇게 이치라는 표현을 써주셔야 한다는 것. 그다음 두 명 같은 경우도 그냥 읽을 때는 후다리이지만 어떤 앞에 뭐 12명 이럴 때는 주, 니닝 그렇죠? 22가 붙으면 22명이 붙으면 니즈, 니닝 이렇게 읽어주셔야지만 맞는 표현이니까요. 자, 이런 패턴들을 잘 숙지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패턴 연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어떠한 것들이 나오는지 함께 화면 보시죠. 자, 이번에는요. 약간의 덧셈
이렇게 이미 나오는데요. 보니까 보기에는요. 어떤 조수사를 더해서 나오는 합.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우리 첫 번째 조수사, 두 번째 조수사 그걸 더한 합이 우리 세 번째 이렇게 또 같이 말해보는 연습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뭐 계속해서 나왔지만 두 사람은 후다리라는 표현이었죠. 자, 후다리 나오고요. 그다음 5명. 그렇죠. 히토리, 후다리, 산니, 요닝, 고닝. 자, 고닝 5명 나왔고요. 더하니까 7명이잖아요. 7명은 시지닝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께서 각기 나온 조수사를 얘기를 해주시고 그의 합을 또 같이 우리가 맞춰보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패턴 연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귀여운 강아지, 뭐 양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이렇게 동물을 세는 조수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동물을 세는 조수사 좀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희기라는 글자예요. 자, 이 희기라는 글자는 작은 동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 소나 뭐 좀 커다란 동물 그런 거 말고 애완동물 정도의 크기가 되는 동물을 세는, 그러니까 뭐 마리인데 좀 작은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아지, 뭐 양 이 정도는 약간 크기가 작잖아요. 자,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희기라는 조수사로 셉니다. 자, 그러면요.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 강아지부터 살펴볼까요? 한 마리 있네요. 한 마리는 이삐기라고 있습니다. 자, 있지 희기가 아니라 이삐기라고 읽는다는 거. 그런데 이것만 봐도 여러분께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우리가 이미 뭐 시간을 읽는 단위, 어떤 읽을 때 패턴들, 숫자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거 공부를 했고요. 또 어떤 돈, 지폐를 셀 때나 또는 어떤 천 단위, 만 단위 단위를 얘기할 때도 이 앞에 있는 이진이 상이라는 숫자가 약간씩 바뀐다는 거 우리가 패턴을 숙지를 했잖아요. 자, 그런 분들께는 약간 이삐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데서도 약간 변형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거나 6 또는 8, 10 이러한 숫자들에 있어서는 뒤에 약간 변형이 일어나서 피기가 되기도 하거나 또는 자 타금이 붙어서 미기라는 발음으로 읽힐 수도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 이미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자, 이 미기라고 타금이 붙는 것은 삼비기라는 3이 붙었을 때고요. 자, 이 피기라고 읽는 것은요. 아까 나왔던 1과 6, 8, 10 예, 희기가 붙으면 희가 피라는 발음으로 바뀌어서 자, 피기라고 읽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패턴들 여러분께서 숙지를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 마리는 이삐기 나왔죠. 그 다음 두 마리는 자, 이지니니까 니는 그렇게 변동이 없어요. 니히기라는 표현으로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둘을 합해서 3 자, 그래서 3마리가 될 텐데 아까 우리 잠깐 봤지만 희가 미라는 타금으로 바뀌어서 삼비기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자, 이용희기, 그다음 고희기, 롯비기죠. 로그희기가 아니라 롯비기. 그다음에 나나희기가 되겠고요. 8 다시 또 좀 긴장을 해야겠죠. 8은 합비기가 되겠고요. 큐희기, 자 희기 그냥 나오고요. 줍 비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희기라는 것은 약간 좀 패턴이 좀 복잡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연습을 통해서 외워주시면 아주 좋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 우리 예문 살펴볼게요. 이번에는요. 과일을 세는 단위 우리 뭐였죠? 그렇죠.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라 한 개, 두 개, 세 개라는 그런 우리 일반적으로 개수를 세는 조수사를 갖다가 붙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과는 링고고요. 자, 한 개, 두 개, 세 개. 먼저 우리 세 개는 그렇죠. 1つ、2つ、3つ 나왔죠. 3つ. 그렇죠. 3개. 그다음 5개는 4개가 4つ, 5개가 5つ. 그래서 5つ 완성이 되었고요. 더해 보세요. 그러면 8개가 되잖아요. 8개는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4개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주의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4개가 요츠였잖아요. 발음 좀 비슷하지만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야츠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야츠 8개가 되겠습니다. 자, 과일을 살 때는요. 이렇게 조수사 개수 세는 거 히토츠, 후타츠 이렇게 세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니까 편지, 뭐 엽서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지금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장이라는 우리 조수사 배워봤죠? 앞에서 신문 얘기할 때 바로 마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 마이는요, 변함없이 그냥 우리가 배운 숫자를 갖다 붙이시면 됩니다. 이치마이, 니마이, 삼마이, 요마이, 고마이, 로크마이, 나나마이, 시마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하치마이, 큐마이, 주마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주 만들기 쉽고 편한 조수사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내장 얘기하고 싶어요. 내장은 요마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보니까 4개에다가 2장 더 있어요. 보니까 2장 더 있기 때문에 어떻게? 로크마이. 그렇죠? 로크마이가 되겠죠. 그다음 보니까 4장과 6장을 더하니까 여러분 10장이 되잖아요. 10장. 10장은 주마이. 그렇죠? 마이는 뭐 변화가 없고 그냥 숫자를 갖다 붙이면 되기 때문에 아주 쉬운 조수사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늘고 긴 물건을 세는 조수사, 우리 바로 홍이라는 조수사 기억나시죠? 자, 홍이라는 조수사인데 보니까 이 하기후계고 하행은 앞에 어떠한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바뀐다라는 거 우리 아까 희끼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잖아요. 자, 희끼와 같은 패턴입니다. 그래서 입봉, 그렇죠? 삼봉, 자, 타금이 붙고요. 로봉, 자, 포라는 발음 바뀌죠. 합봉 이렇게 바뀌고요. 줍봉 이렇게 바뀐다는 거. 자,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먼저 한자루부터 살펴보면요. 우리 입봉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좀 어려워하는 로봉. 그렇지. 6자루 나왔습니다. 자, 더하니까요. 7자루 나오잖아요. 7자루는요. 나나홍이라고 바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나나홍. 자, 이렇게 해서요. 우리가 다양한 조수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께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아까 배워봤지만 우리 이 말이라는 단위 희기라는 단위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약간 발음이 어려워서 그런지 많이 틀리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께서 좀 입에 익을 수 있도록 입비키니 희기, 삼비키 이렇게 연습을 해 주셔야 하고요. 특이하게도 1, 6, 8, 10은 그렇죠. 초금으로 바뀌고 피기, 피라는 발음으로 바뀐다는 것. 그래서 로삐끼, 핫삐끼, 쭈삐끼라는 단어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삼비끼처럼 앞에 삼이었을 때는요. 희가 다시 타금이 붙어서 비끼, 삼비끼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러한 패턴은요. 홍, 자루라는 조수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입봉, 로봉, 합 봉, 줍봉 같은 경우는요. 초금으로 바뀌고 포라고 바뀌었고요. 자, 3이라는 숫자가 오면요. 삼봉 이렇게 타금이 붙어서 좀 이렇게 홍이라는 게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것 배워봤습니다. 이런 점을 주의하시면서 함께 여러분께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지금 여기까지 패턴 연습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종합해서 읽어봅시다. 함께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私の家族を紹介します。父と母と兄と私の4人家族です。父は58歳で医者です。父は背が高くてハンサムです。母は55歳で主婦です。とても綺麗で優しいです。兄は30歳で銀行員です。頭が良くて真面目です。兄は彼女が日本人なので日本語が上手です。そして私は27歳で大学院生です。スポーツが好きで日本の歌も大好きです。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자, 이번 읽어봅시다에서는요, 여러분께서 우리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또 특히나 우리가 패턴 연습에서 좀 주의해서 봤던 조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자, 재미있게도 이번에는 어떤 몇 세의 나이와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고요. 또 우리가 배웠던 사람, 그렇죠. 명수세는 그런 문장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이미 다 공부를 하고 보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잘 보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한자 익히기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한자 익히기 시간에는요, 여러분께서 기존에 배웠던 한자들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또 그 배웠던 한자들을 다시 조합해서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기존에 알던 것도 복습을 하고 또 이걸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한자를 또 익혀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자, 함께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글자들을 통해서 또 조합을 해보고 또 배워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회사, 전부, 학교, 대학원이라는 한자, 우리 기존에 배웠던 한자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일단 우리가 배웠던 한자를 복습을 해볼게요. 회사라는 것은요, 가이샤라고 읽었죠. 자, 특히 이 회, 그리고 사, 이 각각 한자는 워낙에 많은 단어에 활용이 되고 있는 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발음들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어디에서나 바로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아주 흥미로운 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전부인데 전부는 약간 발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은데 zem부. 자, 이 제 발음 좀 주의하시고요. 학교는요, 학교라고 했죠. 그다음 대학원. 자, 대학만 했을 때는 나이가쿠인데 거기다 원을 붙여서 나이가쿠인이라는 단어가 우리 단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기존에 배웠던 단어를 가지고 또 어떤 새로운 글자를 접목해서 또 새로운 단어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자, 어떠한 글자를 만들어 볼까요? 이번에는요. 이 초라는 장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보니까 우리 노란색 글씨만 연결을 해서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회사의 회에다가 장을 붙이면 그렇죠. 회장님이라는 그런 단어가 완성이 됐죠. 바로 가이초라는 글자인데요. 그냥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가이초. 그렇죠. 아주 쉽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약간 높여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회장님, 사장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일본어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가이초 뒤에다가 뭐 상, 사마 이렇게 넣는 것은요. 별로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그냥 가이초만으로도 충분히 회장님에 해당되는 경어의 느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회장님, 사장님 할 때도 그냥 가이초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가이초 회장님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요. 가이샤, 회사의 사자에다가 장자를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바로 사장님이 완성이 되었죠. 그럴 때는 샤조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간 이 사장님은요. 약간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조라고 읽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샤기 때문에 샤조라고 샤 발음을 읽어주셔야 돼요. 자, 사장님, 샤조 배워봤네요. 자, 이번에는요. 자, 전부, 젠부의 부에다가 장을 붙이면 부장 완성되죠? 자, 부장님 또는 부장. 자, 부조라는 글자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이 부자는요, 우리나라의 부하고 조금 달라서 타금이라는 거 확실하게 발음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조라고 발음을 해주셔야 되는 거. 부조가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요, 학교, 코에다가 장을 붙여서 초를 붙였더니 교장이 되었어요. 자, 교장 선생님, 그렇죠. 우리 교장님이라고는 안 하죠. 교장 선생님. 그런데 그냥 학교 교장이라고 직위를 얘기할 때는 고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요. 뒤에다가 선생님이라는 센세이라는 단어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고조 센세이라고 붙이면 되겠죠. 자, 그냥은 고조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장이라는 글자 만들어 볼 텐데요. 나이가쿠인에서 왔죠. 자, 인이라는 글자에다가 조를 붙여서 인조라고 읽습니다. 자, 인조. 자, 그런데 약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요. 이런 학원에 이 원자가 있는가 하면 또 유치원의 원장님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유치원의 원장 선생님은
이 in이라는 발음이 아니라 다른 한자예요. 같은 원이긴 하지만 n이라는 발음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n조가 되고 여기서는 인조 대학원이라던가 뭐 학원의 원장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이 인조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자 우리는 원자 똑같이 그냥 한글로 발음을 하기 때문에 똑같지만 일본어에서는 그 한자의 발음이 또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이 장이 붙은 것만 읽어볼게요. 회장, 회장님, 가이죠. 그렇죠. 사장, 사장님, 샤죠. 그렇죠. 사죠 아닙니다. 그 다음 부장님은 무죠, 무죠. 그리고 교장 또는 교장 선생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고조 있고요. 고조 센세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원장님이라고 얘기할 때는 인조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기존에 배웠던 단어의 한자와 새로운 우리 초라는 장이라는 글자를 조합해서 어떤 직위, 어떤 회장, 사장, 부장과 같은 직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요. 패턴 연습을 통해서 다양한 조수사를 활용하는 방법 함께 배워보셨고요. 또 우리가 한자 익히기 시간에는요. 우리 기존에 알던 글자와 새로운 글자를 조합해서 또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보는 연습을 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조수사는 사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외워야 하는 좀 뛰어넘어야 하는 벽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난 모르겠다. 그냥 히토츠 스타츠 이 조수사만 외우고 넘어가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하지만 지금 외우고 넘어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냥 정말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얇은 종이, 자루, 뭐 갖가지 다양한 조수사를 써야 하는 장면에서도 모두 히토츠 스타츠로 일관하시는 그런 약간 오류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이번 기회에 정말 일본어에서 다양하게 쓰이는 조수사들 꼭 숙지를 하시고 몇 개의 패턴을 숙지를 하셔서 자연스럽게 회화를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을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자, 여러분 복습 철저히 해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